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라는 제목으로 납술생 2013년 마지막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동영상을 하나 보고요. 이 테스트 아니에요. There's something I want to tell you about the stress and how we have to look at stress. Okay? And I think it's an important thing because many people have told me from my lectures it's the one thing they remember. Okay? I was sitting in a dentist office and looked at an article that said, "How do lobsters grow?" Well, I don't care how lobsters grow. But I was interested in it. And it points out that a lobster is a soft, mushy animal that lives inside of a rigid shell. That rigid shell does not expand. Well, how can the lobster grow? Well, as the lobster grows, that shell becomes very confining. And the lobster feels itself under pressure and uncomfortable. It goes under a rock formation to protect itself from predatory fish, casts off the shell, and produces a new one. Well, eventually, that shell becomes very uncomfortable as it grows back under the rocks. And the lobster repeats this numerous times. The stimulus for the lobster to be able to grow is that it feels uncomfortable. Okay? Now, if lobsters had doctors, they would never grow. Because as soon as the lobster feels uncomfortable, goes to the doctor, gets a Valium, gets a Percocet, feels fine. Never comes off the shell. So I think that we have to realize that times of stress are also times that are signals for growth. And if we use adversity properly, we can grow through adversity. There's something I want to tell you about 제목은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예.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잖아요. 그죠? 태어난 게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태어나면 그렇게 울겠어요. 삶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 스트레스로만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고요.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요.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나의 성장을 도모하자라는 거거든요. 나의 성장을. 여기 보면은 바닷가재가 수만 원이라고 했는데 약 한 7, 8번 정도의 껍데기를 바꾼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계속 자기 몸이 성장하니 그 자기 몸이 성장한 만큼 아는 연질이고 바닷가재 드셔보셨잖아요. 아는 맛있잖아요. 근데 그게
포식자들한테 잡혀먹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딱딱한 갑옷을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에 있는 몸은 점점 커지는데 계속 그 작은 갑옷을 입고 있는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성장하지 않겠죠. 그 새끼 그대로 남아있겠죠. 우리의 일도 어찌 보면 동일한 거예요. 기사, 사원으로 들어서 주임이 되시고 대리가 되시고 과장이 되시고 차장이 되시고 부장이 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군대로 말하면은 이제 스타로 가는 거죠. 이사가 되시고 상무가 되시면은 군대로 얘기하면은 군단장이에요. 전무가 되면은 군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육군 참모 총장이에요. 그러면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그럼 내가 기사에서 주임 될 때 나는 껍질을 한번 벗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주임이 되는 거예요. 주임에서 대리가 될 때는요, 내가 또 껍질을 한번 벗어야 되는 거예요. 대리에서 과장도 마찬가지고요, 차장에서 부장도 마찬가지고요. 부장에서 스타로 갈 수 있는 임원이 되는 거는 더한 거고요. 그 스타 중에서도 또 별 중에 별로 가려고 그러면은 또 그 딱딱한 갑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그 벗는 게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그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벗는 거고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영원히 풀리지 않는 논쟁이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요? 닭이 먼저래. 맞아요. 닭이 있어요? 달걀이 나오죠. 누구한테 물어요? 달걀이 먼저래. 맞아요. 달걀에서 부화가 돼서 닭이 됐겠죠. 근데 이거는 결론이 나지 않는, 종결이 나지 않는 그런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는 계속 성장한다고요. 근데 성장을 하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사고 체계도 똑같아요. 그럼 나는 기사의 사고 체계예요. 내가 과장인데 주임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요구를 하는지 아세요? 과장 대우를 해달라고 그러죠. 보이는 거는 새끼 한 번도 갑옷을 받고 입지 않은, 본인은 그렇게 해놓고 나의 과장 대우를 해달라고 그러고, 나는 부장 대우 해달라고 그러고, 나는 임원 대우를 해달라고 그래. 적어도 임원까지 가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7, 8번의 두꺼운 갑옷을 벗었어야 되는데 기껏해봤자 한두 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과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남설생의 마지막이 제가 남설생을 왜 했고 그 남설생을 통해서 제가 가족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렇게 수십 회가 되죠. 10번이 넘었으니까. 1년이 넘었으니까. 1년 넘게 매달 주제를 달리하면서 제목 타이틀은 남다른, 앞에 제가 남다른을 붙였잖아요. 그냥 슬기로운 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다른 슬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소스를 지속적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대해보고 이러면은 참 갈아입지 못하고 있다. 물론 상당 부분은 잘 갈아입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능력이 닿으나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 부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로만 생각하는 거지. 나의 생각을 확장시켜 놓으면 그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나의 발전,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그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나한테 무언가 약간의 불편함, 나한테 주어진 그 스트레스, 그거로 내 몸이 쪼여오는 그 느낌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럴 것 같으면 계속 기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승진하는 거를, 왜 쟤는 승진하는데 왜 나는 승진 안 시켜줘? 왜 쟤는 셀러리가 더 올라가는데 왜 나는 셀러리 안 올려줘? 그런 주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각자의 직책에 맞는 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원일 때는 사원에 맞는 롤, 내가 대리일 때는 대리에 맞는 롤, 내가 부장일 때는 부장에 맞는 롤, 내가 이사일 때는 이사에 맞는 롤. 그 롤이 뭐냐 그러면은요, 껍질인 겁니다. 저 딱딱한 껍질을 내가 그런 롤을 발휘할 수 있게끔 스스로가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장이 돼 있고, 내가 차장이 돼 있고, 내가 임원이 돼 있는데 입고 있는 옷은 뭐냐 그러면은요, 화장의 옷을 입고 있어요. 내가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데 내가 소장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럼 소장해야 되는 거죠. 소장이 과장의 옷을 입고 있다면 과장해야지 되는 거죠. 제가 오늘은 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액면으로. 여러분들은 왜 매년 되면 샐러리를 올려달라고 해요? 무슨 근거로? 그리고 어디에서 누군가를 영입해 오면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주냐고 얘기를 해요? 무슨 근거로? 저는 증명을 하라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1억을 주고 데리고 왔으면 내가 저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무언가를 증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자보다 더 큰 껍질을 깼다라는, 실질적으로 깨낸 내용을 증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모셔오는 거는 현재 있는 사람보다는 그 윗버전의 껍질을 반 정도는 검증하고 데려오는 거거든요. 반은 와봐야 되는 거예요. 또 왔는데 아니다. 왔는데 그만큼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조직이라는 거는 냉철할 때는 냉철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 많은 샐러리를 주고 그 일을 시켜요? 이 사람한테 시키면 되죠. 소장한테 시키면 되죠. 그걸 왜 이 사람한테 시켜요? 이 사람이 못하는 걸 그 사람한테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많은 샐러리를 주고, 조직의 소유를 주는 건데, 그 생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껍질을 깨는 생각이에요. 한광호 부장님이 부장을 하시다가, 수석 부장을 하시다가 2023년부터 이사가 되면서 관리를 하나 그런다는 예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뭘 해야 돼요? 한 부장님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소장의 생각으로 하는? 그게 스트레스예요. 제가 이 질문하는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고 나는 그렇게 할 생각도 갖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이사 됐어? 내가 한 현장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찔끔 가고 여기 저기 가고 여기 미팅 가고 여기 가고 이게 나의 롤이야. 이렇게 승진이 됐으니 그 밑에 있는 일례로 최현 차장님이 현장 소장이 되셨어. 그럼 최현 차장님 뭐 하셔야 돼? 그럼 현장 소장은 뭘 하는 건데? 현장을 잘 돌아가고 그 역할을 많이 해야죠. 근데 이 전쟁에 그러시면은요, 장수도 죽고
예. 엔트리 넘버 2도 죽었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김난영 과장님이 대빵 해야 돼요. 김난영 과장 첫 현장 소장 진행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진행하셨어요? 시키니까 했나요? 어떤 마음이었어요? 책임져 알았어. 네. 책임이 알았어. 잘하는 모습. 잘하려고.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한 7년 하셨잖아요. 나한테 현장 소장의 기회가 언제쯤 오실 줄 알았어요? 아니 그냥 액면으로 얘기하세요. 우리 식구끼리 있는 건데 뭐. 나한테 독립 소장의 기회가 언제쯤 오실 줄 알았냐고요. 그럼 질문을 다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그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한테 현장 소장이 오면은 내가 현장 소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셨어요? 그런 준비가 딱딱한 껍질 안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안 하셨으면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엉겹거려 무언가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그 엉겹결이 2번 가고 엉겹결이 3번 가면은 그게 그 사람의 루틴이 돼요. 그러면 스페셜리스트가 안 되고 나의 생각은 거기에 갇혀버려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광민 주인님 뭐 이런 분들 내 선배인 저 김 과장님은 7년차 현장 소장 한 번 했대. 그럼 나도 뭐 그쯤 돼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장 내년 초라든지 뭐 내년 중에 현장은 금액에 따른 것만 틀린 거지 현장의 프로세스는 동일하거든요. 뭐 1년으로 한 2억짜리 현장을 현장 소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5년 되면 현장 경험을 한 번 할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기술자, 테크니컬 엔지니어가 되려고 그러면요. 내일 당장 나한테 나의 미의 일을 주어졌을 때 내가 그걸 수행할 수 있을 준비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돼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무언가를 행동한다. 누가 그렇게 기다려주나요? 그 시간 기다려주지 않아요. 아까 그 박사님이 1분 40초짜리 동영상입니다. 거기에서 그 박사님이 얘기한 워딩을 적은 겁니다. 적은 거예요. 스트레스에 대한 여러분께 해줄 말이 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예를 바닷가재에서 찾잖아요. 그리고 이 바닷가재는 태색적으로 소금, 연하고 흐물흐물해요. 그래서 바닷속에서 청적들한테 많이 잡혀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딱딱한 껍질을 만들게끔 진화가 됐는데 이 딱딱하다 보니 내 몸이 커지듯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을 만들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껍질은 한번 만들어졌을 때 그 크기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성장하고 싶어요.
만들었을 때는 내 몸에 막연히 불편함이 없었겠죠. 근데 내 몸이 허진이 불편할 거 아닙니까? 어디는 튀어나갈 거고, 어디는 쪼일 거고, 가려워도 긁지도 못할 거고. 그래서 이 바닷가재가 어떻게 선택을 했나요? 여기 나와보시죠. 바위 밑으로 들어가서 바위와 나의 껍질을 마찰시켜서 그 작은 껍질을 부수고, 그리고 새로 내가 커진 내 몸에 맞는 껍질을 만들어서 바위 밑을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은 나의 천적, 나의 본질은 말랑말랑 마시기 때문에 저놈들이 천적이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데, 그걸 방어해줄, 디펜스 해줄 수 있는 나의 껍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성장하면 또 불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닷가는 주저없이 다시 천적을 피해서 어디로? 바위 밑으로 들어가서 그 바위에 내 몸을 비비해서 작아진 나의 껍질을 부숴버리고 새롭게 큰 껍질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 바위 밑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천적을 피해. 그래서 그 껍질이 단단해지면 다시 나와서 먹이를 찾고 또 다른 성장을 이어가는 거죠. 바닷가재나 우리나 다를 게 있나요? 여러분들 옛날에 만화 영화가 아니라 헐크라는 거 보셨죠? 헐크. 저 같은 사람이 뭐 하다가 정의의 사도 뭐 이러면은 뭐 가면은 막 바지가 다 찢어지고 청바지가 다 찢어지고 피부가 파랗게 보기 좋아요? 몸이 커진 만큼 거기에 맞춰진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베네도 입으라고 그러면 입으실 수 있어요? 태어났을 때 입은? 그건 너무하다고 치면은 10살 때 입은 옷 입으실 수 있어요? 그 또한 너무하다고 그러면은 한 15살 때 입은 옷 지금 입고 계신 분 계세요? 없죠?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다 두꺼운 옷 입는데 지금 반팔 입고 계신 분 계세요? 왜 그런 거는 잘 적응을 하면서 왜 나의 성장에 대해서는 눈을 안 뜨시냐고. 추우면 두꺼운 바카 입으시잖아요. 더우면 바람 술술술 잘 통하는 반팔 입으시잖아요. 왜 그거를 나한테는 투자 안 해요? 왜 나한테는 투자 안 하시냐고요. 추우면 장갑 끼시잖아요. 더 추우면 모니터를 파카까지 입으시고. 나한테도 그러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도, 나의 사고, 생각에도, 나의 행동에도 이 단계가 꼭 필요한 겁니다. 여기 있듯이 이 압박,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이 압박, 스트레스입니다. 여기 있듯이 이런 불편한 상황 넘어가야죠. 지금 경제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잖아요. 시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이건 내게 아니지. 뭐 어떡할 거야. 지금 쪼이면 쪼이는 거고. 바닷가재로 얘기하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바닷가재가요, 스스로가 딱딱해진 껍질을 부수고 더 키우지 않는 이상은 그냥 바위 밑에서 죽어요. 다시 나오지 못한다고요. 그냥 거기서 굶어 죽어요. 그 생존을 위해서 이런 압박도 있는 거고,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바뀌어야 되는 거고. 예. 왜? 서바이벌이잖아요. 항상 얘기했듯이. 똑같이 가가지고는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밑으로 들어가서 나의 딱딱해진 그 껍질을 내 스스로가 부딪혀서 깨야지 된다는 거지. 누가 맡겨주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면 거기 누가 어떤 사람이 서비스를 해가지고 어서 오세요. 번호표 뽑으세요. 기다리면 내가 짝이 있으면 누군가가 뭐로 해가지고 깨가지고 그 딱딱한 껍질 누가 깨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바위에 문질르고 비벼서 깨버리고 깨져나가야지 그 큰 피부 바깥쪽으로 다시 새로운 딱딱한 껍질이 생기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껍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가다 보면 또 자라는 거고요. 그 또 불편해집니다. 그 또 하는 겁니다. 이런 셀 수 없는 방법. 적혀있듯이 나가 불편하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무언가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누군가가 무언가 미션을 주는 거예요. 미션을 주지 않는 사람이면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나한테 무언가 미션을, 새로운 미션이 나한테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죽어있다라는 생각과 똑같은 겁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새로운 미션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새로운 미션이 온다는 거는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반증인 거예요. 나한테 누군가가 아무런 요구 조건이 없이 그냥 그거 하는 것만 하라고 놔두면 언뜻 보면 스트레스도 없고 이런 거지만 그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고요. 그 이상이 없다라고 다 포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 이상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고집만 계속해라라는 거죠. 근데 가능성이 있고 성장을 해왔던 사람은 새로운 미션을 자꾸 주는 거예요. 새로운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는 뭐냐? 확장시켜 가라는 거죠. 불편함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죠. 끝까지 보세요.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글씨를 좀 키워놨습니다. 그때가 내가 여기 있잖아요. 성장하게 할 때가 됐음을 인지하시는, 나한테 이때까지 주지 않은 미션을 준다는 거는 그 누군가는 저 사람이 이때까지 성장해갖고 너 지금부터는 내가 네가 추가적인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때가 돼서 새로운 미션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어떤 스트레스? 지금 내 덩어리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껍질을 깨고 그보다 더 큰 사람이 되라고, 그보다 더 큰 소장이 되라고, 그보다 더 큰 과장님이 되시고 그보다 더 큰 임원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지도 않았던 거를 줘? 그럼 내 스스로가 그냥 나는 고만한 꽁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나한테 주어진 이 스트레스,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회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면 누구든 기사님, 과장님, 부장님, 임원 누구든 성장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교육하는 것 중에 자주 나왔던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익숙한데 낯설은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나요?
익숙한데 낯선. 이게 성장이라고 교육했잖아요. 익숙하다 싶으면 내가 무언가를 새로 받아서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안 거잖아요. 그럼 거기 머물지 마라. 새로운 낯설음을 찾아가라. 그래서 이걸 다시 익숙하게 하는 게 성장이잖아요. 하나를 배웠어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익숙해졌어요. 거기서 서 있으면 여기서 죽는 겁니다. 몸이 풀었잖아요. 그럼 한번 갈아입어야지. 그건 낯선 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압박과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나한테 낯설다라는 거는 새로운 거기 때문에 압박감이 있는 거고 불편한 거잖아요. 배워야지 되고 추적해야지 되고 식별해야지 되고 익숙한 거 맨날 하던 거 하면은 불편함이 뭐 있어요? 고민이 뭐 있어요? 아무런 고민이 없죠.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 일, 기타치고 똑같이 하고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 하는 게 뭐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시려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낯설은 오면 이것을 최대한 빠르게 익숙하게 만들고 그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버리고 새로운 낯설음을 찾아 나서라. 그것이 곧 나의 성장이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도전과 응전. 태어남 자체가 도전이에요. 미션인 겁니다. 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자체도 어떤 분은 새로운 미션에 도전하는 거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죽어봤어요? 여기서 누구 죽어보신 분 계세요? 뭐 박부장님 한 몇 번 죽었어요? 안 죽어봤잖아요. 죽음, 새로운 죽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미션이에요.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데 그 죽는 것 또한 미션이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멋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서 죽을 때까지 결국 우리는 계속 도전하는 거잖아요. 이건 멈추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 시기는. 이 도전이라는 거. 그럼 이 응전은 뭐냐? 응전은 뭐예요? 이 응전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는 분 계세요? 응전은 뭐예요? 응전. 도전은 알겠는데 응전은 뭐예요? 응전. 응전은 뭐예요? 처음 들어봐요? 들어는 봤죠? 응하는 외부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게 응전이잖아요. 우리는 계속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환경으로 얘기하면 그 외부의 환경과 싸워 나가서 이기는 거거든요. 외부의 환경과 싸워 나가서 이기는 이 많은 워딩을 이 두 글자가 다 수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많은 글자가 여기잖아요. 익숙한 딱딱한 그 껍질 그대로 갖고 계실 거냐? 그러지 마라. 압박이 있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좀 낯선 더 큰 껍질을 갈아타라. 그리고 그거는 계속 이루어질 거다. 언제까지? 얘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다이 하는 거잖아요. 도전. 똑같잖아요. 태어나서 일정 기간 내에 몸이 커지면 발 밑에 들어가서 스스로가 그 껍질을 깨고 나의 커진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텍트할 수 있는 새로운 껍질을 만들어. 그리고 또 몸이 커지면 또 발 밑에 들어가서 내 스스로가 그 껍질을 깨고 키워라. 도전. 그럼 왜 하느냐? 응전을 위한 거잖아요.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이 경제가 나빠져서 엄청나게 서로 지금 아시잖아요. 출혈 경쟁이 출혈
아무것도 안 하면 죽는 건데. 그럼 추리 경쟁에서 땄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추리 경쟁에서 땄으니까 많은 거예요? 그 생각들이 거기 멈춰 있대. 그러면 많은 거예요? 날 보고 어쩌라고? 야, 이거 시작할 때 추리 경쟁에서 딴 건데 지금 날 보고 어쩌라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박사장이 그러면 돼요? 한 사장님 그러면 돼요? 예? 100점이 되는 거예요? 어쩌라고? 야, 이거 120% 따왔는데 이거 105%에 갖고 오라는데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 그럼 되는 거예요? 계산을 다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따고 싶어서 땄겠어요? 안 죽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역할이 있는 게. 도전의 역할이 있는 거. 각자의 역할. 이게 응전인 겁니다. 슬기로운 또는 남다른 슬기로운 생활 1년 넘게 한 이유는 요 단어로 아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익숙함과 낯섦에 대한 사항을 잘 포지셔닝해 가셔야. 그리고 우리는 어떤 포지션에 있더라도 이 도전이라는 단어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건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들이 대부분 보면 이 응전력이 대단히 좋아요. 이 응전력. 오래가는 회사. 영업이익이 많이 나. 참 액면으로 얘기해요. 영업이익. 그 불안해서도 영업이익이 이렇게 났어. 응전을 잘하는 거예요. 이 불안인데도 어떤 회사는 12월 1일에 결산했는데 나중에 최종 결산을 하면 조금 다르긴 하겠으나 영업이익이 7.4% 났대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최고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났을까? 도대체 걔네들은 뭘까? 걔네들은 뭘까? 우리는 마이너스예요. 우리 현실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메타인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도전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걔네는 걔네니까. 이게 아니고 포스트. 우리 꿈이 있어야죠. 우리 꿈이 포스트. 이게 미션 도전인 겁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외부의 적이 들어올지 모를 때 이 응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이거는 이 직업을 갖지 않으시더라도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우리가 이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남술생을 통해서 교육을 한 게 아니고요. 뭘 하시든 간에 어떤 조직이 있든 간에 집으로 돌아가셔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위기사항이 생겼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응전하실 거예요? 오늘 남술생 마지막 교육이기 때문에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길지 않은 거를 좀 찾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이 교재가 사실은 한 5시 20분쯤에 끝났어요. 오늘은 또 미팅도 많았고 5개였으니까 5개. 좀 잊지 마시고 남술생을 통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 전하고자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액면 그대로 의심 없이 받으셨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이때까지 진행된 내용의 남술생은 다 유튜브로 다 올려드렸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한번들 보세요. 아까 인사이트에서 얘기 드렸듯이 내 거만이라도 기억하면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내 거만인데 근데 그 내 것도 기억 안 하잖아요. 내 것도 여기도 13개의 남술생이 올라간 게 남술생이라고 다 표현되어 있으니까 제가 뭐 유튜브에 있는 거를 뭐 거기에 가지고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뭐 쩌나는 않아요. 예? 그게 비용으로 오는 게 보니까 뭐 3,000시간 이상 뭐 여기에 무슨 이러고 나면 뭐 30만 원인가 뭐 이렇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돈 벌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 여러분들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료를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왜? 조회수를 보면 알아요. 제 동영상은 여러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더 많이 본다는 거죠. 거기 보면은요, 2년 전 올려놨던 디자인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게 약 한 1,400클릭 정도가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몇 번 클릭했어요? 여러분들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란 무엇이냐라는 걸 제가 교육을 한 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린 게 2년 전이거든요. 거기 보면 그게 클릭 수가 한 1,400회 정도 클릭됐어요. 1,400회 정도. 혹시 그거 클릭 한번 일단 해본 가족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우산 그려져가지고 디자인 해가지고 했잖아요. 제가 45분 분량짜리일 거예요 아마. 교육할 때만 듣고 한 번도 클릭 안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걸 한 건데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왜? 바로 저희 혈육이니까. 저희 혈육이잖아요. 저희 혈육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고민을 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45분의 교육을 한 거고 나의 피덩이니까. 근데 그때 그냥 여기 와가지고 잠시 있었던 거로 다 지나가 버린 거죠. 클릭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클릭 한 번 있으면 손 한 번 안 보셨죠? 기억 안 나죠? 요즘 오신 분들은 더 안 볼 거고. 왜? 저 밑에 있으니까. 예. 동영상 올라간 게 100개가 넘었더라고요. 자기 인사이트 보내줘도 뭐 한 번밖에 안 눌러보는데 뭐 남이 한 거 보겠습니까? 저는 그랬던 마음이에요. 나 혈육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서도 생각났을 때 보시라고. 제가 그걸 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한 1,400 클릭 돼요. 조회수가. 그러면은 다른 1,400명이 보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내 혈육이 아니라 옆집 애들이 보고 가서 장학금 받은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거 갖고 자기 마음을 바꾸고 자기 생각을 바꿔서 그 친구들이 장학금 받은 거예요. 나는 우리 여기 있는 나의 혈육들이 그거를 알고 어렸을 때 알고 빨리 바꾸고 나의 마인드를 개조하고 댐비면은 다 1등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건데 그러라고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그거를